자, 오늘 우리 바디 오랄 헤어 이제 세 가지 종류 한번 훑어볼 건데요. 전 설명보다 조금 사진이랑 동영상 자료를 많이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제일 먼저 보호해주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흔히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나 림프절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면역 기능을 하는 기관은 바로 피부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1차적인 방어벽 기능을 하면서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다양한 감각 센서를 통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피부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파수꾼이라 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몸무게의 약 7%를 차지하며 전체 면적은 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서는 각질세포를 끊임없이 생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피에 있는 신경은 통증, 온도, 접촉, 압력 등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 아래에는 피하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 남은 부분이 지방 형태로 피하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시에는 이를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도 합니다. 진피 속의 신경, 모낭, 피지선, 땀샘 등은 피부 부속기에 해당하는데요. 피부는 이들 피부 부속기와 함께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모낭은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모든 부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피부 표면에 수많은 구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피지선이 연결돼 있어서 모공으로 피지가 분비되는데 이 기름 성분은 피부와 모발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 등에 특히 많이 있는 땀샘은 땀 분비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손바닥에서 나는 땀은 물건을 잡을 때 접착력을 높이는 기능도 하죠. 땀샘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단위 면적당 땀샘의 수가 많아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무좀 등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방어벽인지 알 수 있는데요.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지니고 충분히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하며 적당한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습과 청결에 신경을 쓰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우리 피부가 가장 외부 환경에서 가장 맞아들이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의 가장 큰 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피부가 아까 크기가 2제곱미터 정도라고 했는데 요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우리 강의실 가면 바퀴 달려서 세워져 있는 칠판 있죠. 그 칠판 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제법 많이 크죠. 근데 그 정도 되는 큰 면적으로 우리가 외부 요인을 받아들이고 또 배출할 것도 배출시키고 하는 장기인데 이 피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물을 부어서 세정을 하고 또 헹궈내고 뭔가를 바르고 계속 피부로 인해서 또 땀을 배출하고 이 정도 면적에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때를 벗기기 위해서 세제를 쓰게 되죠. 근데 그 세제로 인해서 많은 피부로 흡수되는 독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제 공기 중으로 모공으로 바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부로도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경피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독은 경피독, 그다음에 입으로 우리가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독은 경구독, 그다음에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은 경기도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피독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얘는 소리가 안 되네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선생님 플레이 해주세요. 네, 경피독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우리 엄마만 모르는 경피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제가 안 했다면 그 우리 엄마가 제가 될 뻔했네요. 여러분, 우리 뱀의 독을 마시는 거랑 그 뱀한테 물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리는 것. 물리는 거. 네. 역시 아메이 하는 사업자들 물리는 거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게 소비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섭취를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 마시는 거는 위장에서도 일단 보호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조금 몸을 보호하는 정도가 많은데 피부에서는 그 모공 속으로 침투한 독성분이 혈관으로 바로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의 독을 마시는 것보다는 물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해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면 링겔을 맞잖아요. 근데 마시는 게 더 빠르거나 먹는 게 더 빠르다면 약을 줬겠죠. 근데 우리 많이 아프면은 이제 혈관을 통해서 바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정도가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링겔을 맞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피부가 이제 몸 전체에 이제 피부가 되어 있는데, 이 피부의 부위별로 이 독성을 흡수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는 제일 이제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손에서 제일 많이 흡수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손바닥이 의외로 이제 여기 나온 거는 다른 부위랑 비교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팔 안쪽을 1로 한 경우에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은 오히려 조금 더 흡수하는 정도가 더 작대요. 그리고 보면 뺨, 턱 이런 데는 13배 정도가 되죠. 굉장히 흡수하는 정도가 빠르고 이마도 6배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후두부, 그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등, 그리고 성기 보시면 이전 이제 42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 비율로 독성을 많이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생리대를 하거나 이제 를 닦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성기로 들어가는 그 독성을 흡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세제뿐만 아니라 휴지나 생리대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볼 영상 수 하나 보고 있겠네요, 서지거 갈게요. 박사님. 네, 강수정 씨 그 임신하셨을 때 네. 그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얘기 네, 들으셨죠? 네. 다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바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스폰서님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끝났는데. 이 화면이 이게 아니, 잠깐만요. 너리씨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네. 네, 됐나요? 네. 자, 우리 바디를 먼저 볼게요. 이제 바디 제품 보면 이런 그 경피독이 위험한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제품들을 선택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계면활성제라는 그 세제 안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도대체 뭘까요? 계면활성제는 그 쉽게 얘기하면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그래서 올챙이의 동그란 머리 부분은 이제 물이랑 진하고, 그다음에 꼬리 부분은 기름이랑 친해요. 그래서 머리는 물을 당기고 꼬리는 기름을 당겨서 물과 기름을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계면활성제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라고 하는 성분들이 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때를 빼내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거죠, 모든 세제에. 근데 계면활성제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피해야 될 것들이 뭐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제품 뒤에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을지 또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표기를 안 하고 있는 제품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까 그 우리 피부에
연도가 이제 매일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 제품 우리 살펴보면 CIR에서 통과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CIR은 그 미국의 화장품 원료를 그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이익이랑 관계없이 이제 모든 제품들의 그 계면 활성제나 이런 성분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CIR에서 연구 테스트를 통과하고 안전하다고 한 원료만 바디 제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디 제품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진정, 보습, 항산화, 영양 이렇게 4가지 모토로 나왔는데 그 바이옴 기술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에서도 뭔가 외부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몸에서 일차적으로 방어를 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옴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조금 친화력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랐을 때 흡수력이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바디 제품이 바디 로션이 워낙 진하고 조금 고영양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사실 쓰는데. 근데 이번에는 용기가 이제 조절이 되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용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디 제품도 기본적인 바디 라인도 나오지만 우리 이제 고퀄리티 해서 다음 한번 보시면 그 색상별로 이렇게 조금 고퀄리티 해서 향이나 뭐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개인적인 그 기능에 맞출 수 있게 또 제품이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디 제품이 이제 그 저기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2가지가 사용하실 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은 조금 더 그거 세분화해서 리뉴얼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본사에서.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 오라를 보시면 우리 구강도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입안의 잇몸도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강도 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뉴스나 신문에 굉장히 심하지 않게 자주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린이 치약에 있는 발암의심 물질, 여러 가지 향신료나 그 보존제 같은 것들, 뭐 바나나 향, 딸기 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를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청량감을 높일 수 있지만 굉장히 독성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치약도 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살충 성분도 들어있고 돌가루로 만들어서 이런 그 합성 그 민트라든지 이런 박하가 미각을 조금 계속적으로 썼을 때 조금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질들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피부는 외부 환경에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을 태워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약산성의 그 pH 농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약산성이어야지 외부에 들어오는 요인을 다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치약도 이제 pH 농도 테스트를 해보면 약산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치약들은 거의 다 알칼리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지 않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연마제가 우리 이제 이빨 사이에 낀 플라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모래를 이렇게 으깨서 연마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는 진을 사용해서 훨씬 더 좋은 입자로 이제 잇몸을 좀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 양치질을 좀 세게 하시면 피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 손상 이제 조금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뚜껑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치약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걸 고려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제 안에 있는 불소가 공기 중이랑 닿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랑 차단시키려고 조금 트위스트 캡을 사용하고요. 뚜껑을 열어서 뒷면을 보면 세균을 차단시키는데 이게 특허되어 있는 뚜껑이에요. 그리고 입구도 보시면 치약 나오는 구멍이 일반 치약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보기에는 비슷한 용량처럼 보이지만 저희 용량은 이제 고농축이고 훨씬 더 작은 양을 사용해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 보시면
네, 그다음에 칫솔도 이렇게 학대에서 보시면 우리 칫솔을 이제 칫솔 몸통 부분에 심어서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그 단면을. 근데 이제 이 자르는 것도 기술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학대에서 봤을 때 모 하나하나가 약간 거칠거칠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서 잇몸이랑 이빨 사이를 찌르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글리스터에서 나오는 칫솔은 이제 학대를 하면 매끄럽고 동글동글해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상처를 내거나 하는 일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칫솔도 요거 말고도 인제 여러 가지 특허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면 그리고 소비자들 분들 보면 인터넷에서 인제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에는. 네, 저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문한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놓고 본품이랑 비교를 해 보면 적혀 있는 글씨가 달라요. 위에도 보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면은 내용물을 이렇게 짰을 때 내용물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뒷면도 보면 저는 치약을 시켜서 뒷면을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는데요. 읽지도 못하지만. 근데 진품이랑 가품을 보시면 어느 정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품이 이렇게 배달되어서 왔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진품이랑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구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자고 아무리 제품을 쓰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시켰는데 이런 가품이 와서 쓴다면 내 몸도 안 좋아지지만 좋아지려고 돈을 쓰는 건데 돈을 낭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쨌든 위험한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꼭 정품에서 우리 매장에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이제 어떤 치약 쓰시나요? 우리 보통 백화점 가면 요거 치약 라인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구매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쓰고 조금 좋다고 하는 치약 5가지를 비교했을 때 글리스터가 평점 4.26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글리스터는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서 우리는 직구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미의 제품이 이런 이제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고 네. 보시면 전부 다 네, 굉장히 웃기는 이런 경우가 이게 치약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다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품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혹시 갈게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불을 끄고 살펴보니 샴푸에 임의로 혼합한 형광증백제가 푸르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밝힌 후 머리를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보통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샴푸나 비누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를 벗겨내는 세정제로도 쓰이는데요.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카시다 사카의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두피의 각질층을 무너뜨리고 내부로 침입, 결국 모모세포를 공격해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십니까? 당신도 합성 계면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두피로 가보면, 두피와 피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근데 피부에 쓰는 제품을 두피에 쓰기 어려운 이유는, 두피는 약 10만 개의 모발이 자라는 특별한 피부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크림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로션을 눈 주변에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눈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은 다른 피부 조직이랑 달라요. 그래서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제형이 있기 때문에 두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관리를 할 때는 평균 6.5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17만 원 가까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요. 두피에는 평균 1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 3.3만 원 정도?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의 뭐 2개, 남자분들은 1개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피부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아이들은 우리 짬샘 이 모공세 포수가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모공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샴푸나 바디 제품을 사용할 때 어른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결한 것도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습을 해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넘겨볼게요. 자, 두피도 우리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준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탈모인 천만 시대고, 중요한 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동그란 그 표 보시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청소년 탈모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고 먹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옛날보다 좋아질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까요? 아메에서는 보시면 이제 우리 샴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샴푸도 세제라서 계면활성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샴푸는 전 구성이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식물 계면활성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피가 굉장히 모공이 많이 나고 모발을 잡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을 깨끗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식물 계면활성제는 원래는 세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기업들에서. 근데 식물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이제 청결한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피의 상태에 맞게끔 나오고 있고요. 이제 탈모 준비, 먹고 쓰고 바르는 것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피부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발을 잡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꽉꽉 채워져서 모발을 꽉 잡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안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탈모가 생기거나, 안에서 이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지성의 상태가 유지가 돼서 이제 두피가 조금 민감해진다든지 벌개진다든지 뭐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바르는 뉴트리션으로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처리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탈모에 맞춰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강화된 제품 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L400이라고 이렇게 모자로 쓰는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비교해 드릴 텐데, 요 제품은 우리 안에서 모발이 생성돼서 빠지고 다시 자라고 하는 터닝을 굉장히 좀 가속도를 붙여서 활성을 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먹는 뉴트리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콜라겐이 꽉꽉 차야지 모발을 잘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이. 그래서 먹는 제품을 채워서 전체적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품 라인이 딱 구성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L400 금액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요거 홈쇼핑에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죠. 맨 왼쪽에 이제 저희 제품 L400이 있습니다. L400이라는 거는 이제 전구가 400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빛 중에 이제 레이저, 뭐 RLED, RLE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제 세 가지 빛이 있는데요. 두 가지 빛은 조금 깊이 찔러서 이렇게 침투하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에 피하 지방까지 다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를 쬐어주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레이저의 종류나 전구수의 관계일씩 이제 금액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구수도 몇 배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옆에 제품들을 쭉 보시면 그 빛의 그 파장을 보시면 생각보다 깊이 뚫고 들어가는 빛을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밑에 시간을 보시면 시간이 저희 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빛을 잘 침투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계속 쬐니까 뜨거워지겠죠, 두피가.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찬바람으로 말려주지 않으면 그 두피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또 세균 번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L400에는 쿨링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 중에 유일하게 쿨링팬 기능이 있고요. 시간도 굉장히 절약해서 10분 안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보시면 이제 기능이나 위에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저는 앞에서 계면활성제도 설명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저희 제품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 회사를 이제 창립자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로 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14장에 보시면 근데 공부해서 나만 쓰면 되잖아? 왜 굳이 꼭 알려야 되지? 싫다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이게 기독교 사상이긴 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을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나 나눠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우리는 이미 받고 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때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생각하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쓸 때의 그 진정한 그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든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때 이 지구를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기업들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기업 이념이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 이념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선택한 게 가장 좀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마지막이네요. 우리가 이제 나의 너무 소중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지키고 지인들도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그 아메이 회사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수준 높고 좀 질 좋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